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단어는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좀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조금 뭐라지?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잘 못해. 이상해. 난이도가 높아서는 아닌데 애들이 문제 풀러 가는데 되게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분수함수 봅시다. 자, 우리 선생님 단어는 유리함수인데 웬 분수함수?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라는 거는 크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나누어지고요. 유리함수 안에는 다시 다항함수하고 뭐가 있냐면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분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다항함수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거든. 우리가 배워온 다항함수가 뭐야?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 이제 그 위로 넘어가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이런 놈들은 어디서 배우는 거야? 수투에서 배울 거야. 미분을 할 줄 알아야 3, 4차 함수 분석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는 차수가 붙어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다뤄왔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분수함수는 뭐냐? 그러면 단원명은 유리함수긴 한데 어차피 이건 우리가 배워왔던 거고 뭘 추가하겠다는 거야? 분수함수를 추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분수함수. 오케이? 그럼 분수함수는 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모의 변수. 분모에가 변수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 분모에가 유효한 변수가 살아있는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수함수라고 해. 그리고 무리함수는 그럼 뭐냐? 무리함수는 근호 안에 변수가 있는 놈. 변수가 살아있는 녀석을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분수함수하고 무리함수를 별도의 단원으로 배우는 이유는 사실 되게 많은데 종류가 우리가 배우는 분수함수는 아주 종류가 한정적이에요. 분모 1차, 분자에도 1차. 원래는 예전에는 2차분의 1차도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1차분의 1차까지만 딱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린 지금 요걸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들어는 보셨겠지만 특히 수원 선행 하신 친구들은 들어봤겠지만 여기에 추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함수? 지수함수. 우리가 배워야 될 함수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무슨 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가 될 거거든요, 나중에. 얘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함수라는 걸 셋업을 할 때 있었던 함수의 범주를 벗어나. 그래서 얘네들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전에는 우리 때는 초월 함수라고 불렀어. 그래서 함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초월 함수라고 했는데 초월 함수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여러 가지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등등을 말하고 그리고 흔히 그냥 일반 함수라고 얘기하면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를 얘기한다. 그치? 분수함수는 분모에가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근호 안에가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무리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함수의 분류가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한다고요? 분수함수를 하려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분수함수를 배울 건데 아까 분수함수는 뭐라 그랬어? 뭐에가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모에가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분모에가 변수가 포함된 놈 중에서 제일 심플한 놈부터 배워야 되잖아. 제일 간단하게 생긴 녀석이 뭘까? 가장 간단하게 생긴 녀석이. 그렇지, x분의 1입니다. 근데 x분의 1은 좀 오바고 위에가 뭘로 되어 있는 거? k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보자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오케이? 기본형은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y equal x분의 k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거를 이제 꼼짝꼼짝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본 거야. 점을 막 찍어서 이어본 거지. 예전에 우리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막 했던 거 있잖아. 막 점, 모는 쪽에도 막 점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그래프 돼요. 막 이딴 거 했었잖아. 그 짓을 이제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두 개로 갈려. 첫 번째,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랑 K가 뭐일 때랑 음수일 때로 이렇게 갈리는 거야. 오케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요거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예쁜 뭐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그려진다는 걸 알게 돼.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오케이. 얘기. 그쵸? 반비례해요. 중학교 때는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어요?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어요. 반비례 그래프라고 했고, 그래서 비례 그래프하고 반비례 그래프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워온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학년 때 뭘 했냐면 점을 찍는 것부터 배웠어요. 대응 관계에 대한 얘기부터 배웠다고. 그래 놓고 나서는 그래도 함수다운 함수를 하나는 보여줘야 돼서 뭘 했냐면 원점 지나는 직선하고 반비례 함수 전연속하고 알려줬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1차 함수를 배우게 했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서 2차 함수를 배우게 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갈무리를 하고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3차 지수로가 생각하면 붙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금 반비례 함수가 등장을 다시 한 거야. 아니야. 이제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 그 분수 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가 뭐야? 반비례 함수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분수 함수가 가지고 있는 형태 중에서 가장 심플한 놈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었던 반비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기억력 좋네. 자, 갑니다. 그 다음 거 보면 요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비례 함수가 기억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겠다. 요건 어떻게 생겼어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그렇지. 2사분면과 4사분면에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요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제 특징을 몇 개 파악해 볼 거예요. 얘는요, 드디어 뭐가 등장을 하냐면, 참고로 여기다가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점근선이라는 놈이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함수에서 처음 보게 되는 점근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점근선은 뭐냐면,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네, 더 중요한 말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뭐는 못해. 닿지는 못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점근선이라는 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싶지만 결국엔 닿을 수 없는. 사실상 그래서 나는 점근선이라는 표현에서 점근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닿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질 수 없는 값이야. 그럼 야 봐봐.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요 녀석 있잖아. 그지? 가질 수 없는 값이 하나 보이지 않아? x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없어? 그렇지. x는 0이 될 수 없어. 당연히 얘도 뭐가 될 수 없어. 통째로도.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y도 뭐가 되지 못해. y도 0이 되지 못해. 괜찮겠어? x도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어. 가질 수 없는 값. 그 녀석이 곧 점근선이 돼주는 거야. 항상.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일반형하고 표준형 배울 때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는 x 이퀄 제로라는 점근선과 y 이퀄 제로라는 점근선을 가져. 그럼 이거는 뭔데? x 이퀄 제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y축이라고 부르고 y 이퀄 제로를 뭐라고 불러? x축이라고 불러.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봐봐. x축을 뭘로 가지고 점근선으로 가지고 y축으로 점근선을 가집니다.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x축과 뭘 가져?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뭘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특징은 점근선은 뭐다? x축과 y축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 특징들 파악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잘 봐요. 얘는 두 개의 이것도 용어인데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것들을 용어들을 못 외우면 이렇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얘는 두 개의 점근선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개의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요. 이게 나중에 이동을 하더라도. 점근선 두 개가 뭘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직교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점근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직교라고 하거든. 직교 쌍곡선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과 갈 친구들은 쌍곡선이라고 하는 2차 곡선 따로 배우거든요.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하자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이 궤적하고 여기에 있는 요 궤적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대칭점이 있어요. 점대칭입니다. 이 녀석의 대칭점은 뭐예요? 누구의 교점? 요거는 뭐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유지합니다. 오케이? 가장 기본형인데도 배울 게 꽤 많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원점, 즉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은 내가 여기 어디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원점을 쭉 통과시켜서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찍어보면 요 길이가 뭐 하다는 거야? 요 길이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마찬가지 반대식 똑같은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뭐다? 대칭점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원점이다. 근데 이건 사실상 뭐라고 기억해 놓은 게 좋다?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 쌍곡선은 뭐에 대해서 또 대칭이냐면 대칭점, 즉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놈?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놈. 즉 얘는 뭘 지나면서 원점, 요게 뭐라고? 대칭점이야, 대칭점. 대칭점, 즉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놈?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뭐 한다? 대칭이다. 이건 당연히 무슨 대칭이 있어? 선대칭이 있어. 해보자. 여기가 뭐가 있어? 이거 원점이 있잖아. 기울기 일자리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요걸 가지고 요걸 축으로 이렇게 딱 접어봐. 그럼 딱 겹쳐버린다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 다음에 반대로 당연히 길이가 빼기 1인 거. 얘에 대해서도 뭐 하면? 이렇게 팍 접으면 뭐 돼? 딱 일치하게 돼.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점근선의 교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뭐한 놈?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놈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요거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0,0을 지나고 그럼 사실은 여기서는 결론을 써보자면 야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놈은 뭐겠냐? 요렇게 생긴 놈이겠지.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뭐다? 선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괜찮아요? 뭐 공역 치역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정의역은 있잖아요. 뭐만 아니면 돼요. x가 가질 수 없는 값은 0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0만 정의역에서 빠져요. 모든 실수고. 치역도요? 뭐가 빠져요? y는 0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냥 y 0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다 치역이 되는 거죠.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요거는 이제 팁이에요. 문제를 풀 때 참 중요하고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건데 안 알려주면 잘 못해요.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요 식 자체는 x하고 y는 k, x가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은 이렇게 분수함수라는 형태로 사용하지 말고 요 형태로 딱 기억을 한다면 사실상은 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있잖아. 네가 아무 점이나 하나 딱 찍어. 그래서 거기에 x좌표와 y좌표를 곱해. 그럼 얼마 나와야 돼? k 나와야 되지. 그러면 사실상 쌍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뭔가요? k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돼. 정말 중요해. 왜?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뭐 하나 없어? 곱이 일정하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산술기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산술기하고 자주 연결이 돼. 전자석은. 그래서 산술기하고 연결됐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요대로 놓으면 그게 안 보여 잘. 그래서 머릿속에서 분수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뭐한다?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뭐하다? 일정하게 k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괜찮겠어요? 자, 가봅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네, 그럼요. 어차피 영상 다 올려줄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건 뭡니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기본형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은 표준형입니다. 똑같아요. 2차 함수 할 때도 여러분 처음에 뭐 했어요? 요거부터 하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어쩌고저쩌고 A가 음수일 때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나서 이거 뭐 합니까?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에 더하기 Q. 요거 뭡니까?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은 표준형. 그래서 꼭 지점의 위치가 바뀐 거야. 그럼 이거 미친 듯이 전개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일반형이 나오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이 표준형. 표준형을 풀어 헤친 게 일반형. 똑같아요. 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린 두 번째 뭘 하게 될 거예요? 표준형이라는 놈을 배우려고 합니다.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Y는 X 빼기 P분의 K에 더하기 Q. 뭐 책에서는 M하고 N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PQ 쓰는 거 더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저거는 아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기본형이 뭐였지? Y는 X분의 K였지. 그 자리, 거기에서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X-P를 집어넣은 거고, Y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야? Y 빼기 Q를 집어넣어서 정리한 거야. 근데 사실 그것까지 필요 없고, 2차 함수 할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X 자리에 X 빼기 P 들어왔고, Y 전체에다가 뭘 더해줬고, Q를 더해줬고. 그럼 얘는 뭘 의미한 거야? 얘는 누구를? Y 퀄 X분의 K라고 하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수업할 때 저지랄이야, 씨. 아프신 분 있으니까 이해해야지. 연우 이제 웃는 애. 왜, 다 마셨어? 이제 지금 커피 좀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와? 너 머리 안 감고 왔지? 솔직히 말해. 냄새 여기까지 나. 뭐라고? 다행이라고? 기사 생활에 재밌어? 재미없어? 왜? 벌점을 많이 받으면 뭐가 되는데? 퇴실되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씨, 여기서 통학을 할 수는 없잖아. 별것도 아니고 네가 말하는 별것도 아닌 건 뭔데? 침대 계속 순서 안 지키는 거죠. 군대를 갔네. 침대도 딱 두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뭐야, 촌시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계속 한번 반대로 해봐. 진짜로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비교해 와보게. 그니까, 한번 어쩌지, 봐보자. 자, 갑니다. Y는 X분의 K, X분의 K라고 하는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논리상으로 보자면, K가 양수라는 가정에서 봅시다. 음수인 건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근데 P가 양수고 Q가 음수라고 해볼게.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간 거지. 그지? 괜찮겠니? 그러면 이동한 것만큼, 예를 들어서, 얘가 힘들어 요렇게 딱 이동을 해왔다면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겠지. 그쵸? 근데 그림 그리는 기본이 어떤 느낌이냐면 허공에다가 대고 그리는 느낌이야. 2차 함수하고는 또 달라. 왜? 2차 함수는 꼭지점만 딱 잡으면 그냥 그려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되게 쉽다고. 그래서 나는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근선 찾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지금부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머지 이 느낌은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아까 기본형에서 이미 끝났어요. 왜? 그러고 나서 표현 이동만 할 거니까. 잘 봅시다. 예를 들어보자. y는 x 빼기 3에 2에 더하기 뭐라고 할까? 빼기 2라고 할까? 오케이? 빼기. 이런 식으로 한번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됐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빡 이걸 생각은 들어야 돼. 쟤는 y는 x분의 2라고 하는 함수를 아까 그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빼기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건 알아야지. 하지만 저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점근선부터 찾을 거야. 아까 우리가 점근선은 뭐라 했지? 가질 수 없는 값. 가질 수 없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점근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점근선만 찾아. 자, 점근선. 첫 번째 점근선은, 분모는 0이 될 수 없잖아. 자, x는 뭐가 될 수 없어? 그렇지, 3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 덩어리가 0이 될 수 있니? 0이 될 수 없지. 그럼 y는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저 덩어리가 0일 때만 y가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근데 저 덩어리가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0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y는 빼기 2라는 건 가질 수 없는 값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야. 자, 잘 봐. 평행 이동이 아니라 그냥 점근선을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점근선 두 개가 있어. x 이퀄 3이라는 점근선. 오케이. 딱 표시하고. 그 다음에 y 이퀄 빼기 2라는 점근선. 딱 표시하고. 괜찮아요? k 값을 확인해. 양수, 음수? 양수. 그럼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하고 왼쪽 아래의 그림이 그려져. 괜찮겠니? 그럼 잘 봐. 그림은 요렇게 생긴 놈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뭘로 생각을 한다? 아, 점근선만 딱 이동시켜 놓고 점근선을 베이스로 그림을 그린다. 점근선 찾는 것만 집중하면 돼. 괜찮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놨다고 쳐. 여기가 지금 뭐니? 요거 점근선이 뭐였어? x 이퀄 얼마? 3이었고 요거 점근선이 얼마였어? y 이퀄 2였지. 빼기인데 잘못했다. 요걸 바꾸면 되지 뭐, 씨. 오케이, 미안해. 됐지?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야, 그러면 얘는 이 함수는 뭐에 대해서 점대칭일까? 그렇지, 3,2.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그랬어? 두 점근선의 교점.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뭐다 그랬어?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2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뭐에 대해서 선대칭일까? 3,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놈하고 1인 놈하고 마이너스 1인 놈. 그러면 뭐 하면 돼? 요 직선하고 요 직선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얘가? 지금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고. 그럼 요 직선은 뭐겠니? 기울기가 1짜리니까 x 빼기 3에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뭐가 나오겠어? y는 마이너스 x에 빼기 3에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점근선의 관점에서 그래프를 그리자. 그지? 그럼 좀 더 수월하다. 항상 점근선이 먼저 오고 그걸 따라서 그래프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그립니다. 그럼 무조건 뭐만 집중하자. 점근선 찾는 것만 집중하자. 점근선 찾는 것만. 그렇지? 그러면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건 당연히 유지되는 성질일 거고. 두 번째, 뭐도? 점근선의 교점인 저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도 유지가 될 거야. 괜찮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기억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거는 아까 그게 좀 달라요. 봐보세요. 우리 아까 처음에 요 기본형에서는 x하고 y하고 곱하면 뭐가 된다라는 k가 된다라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저 표준형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y 빼기 q, x 빼기 p 요거 곱한 게 k로 일정하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따라 들어오셨습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다. 표준형이다. 그럼 이제 음수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단, 요럴 때는 뭐가 발생해? 요런 절편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 요것만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야? y가 0인점이니까, 저희가 빼기 2가 되면 되겠네? 그럼 x가 2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면 되겠지. 괜찮지? 그럼 요거는 뭐겠니? x가 0인점이잖아. 그죠? 그럼 답이 얼마가 나올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맞긴 맞아. 그지? 그러니까 제대로 했어. 여기 이렇게 빼기, 여기 빼기고, 여기가 뭐고, y 이퀄 빼기 2고, 여기가 x 이퀄 3이야. 그러니까 식이 값들이 다 이상하게 나오지. 됐죠?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이제 뭐만 따지는 거다? 정근선이죠. 좀 이따 문제 몇 개 풀면서 그래프 몇 개 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표준형이 끝났어요.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이 표준형.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야? 일반형이 남은 겁니다. 일반형은 뭐 한 거냐면, 사실상은 요거를 뭐 한 느낌이냐면, 요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 곱하기 x 마이너스 p. 요렇게 하는 게 무슨 느낌이야? 일반형 느낌이긴 해. 얘가 일반형 느낌이긴 한데, 일반형은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진 않아. 그래서 이제 일반형을 쓸 때는 요렇게 쓰기로 합니다. 보자고요.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일반형입니다. 오케이?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일반형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뭘로 바꿔서. 눈에 이차 함수 할 때 어떻게 했어? 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뭐 했지? 표준형으로 바꾸고 나서 그래프 분석을 시작을 했었다고. 갔다 와. 싫어요? 아니, 더 마시려면 빨리 갔다 오라고. 내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일반형은 뭘로 바꿔놓고 간다고?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표준형 바꾸는 걸 배워야겠네? 그러면 뭘 하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y는 2x 빼기 1에 3x에 좀 예쁘게 할까? 4x에 플러스 3. 이런 식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아무거나 막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표준형의 기본은 분모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x에 관한 1차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뭐였어요? 다 1이었어요. 그러므로 얘는 뭐부터 했으면 여러분 좋겠냐면 요거는 이거부터 하셔요.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누세요? 2로, 그치. 그래서 여기 뭘로 바꿔치기를 해주고 x 빼기 얼마? 2분의 1에 2x에 플러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분자 분모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x 빼기 2분의 1에 얘를 2로 묶어요. 그냥 x 앞에 개수를 그냥 무조건 묶어버리고 얘를 갖다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 딱 닫아놔. 그럼 분자의 식이 바뀌었지. 저대로 놓으면 식이 다른 식이잖아. 같은 식이 되려면 뒤가 얼마가 더해져야 돼? 그렇지. 요거 빼기 1이잖아. 그럼 2분의 5가 되면 2분의 3이 남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얼마? 2분의 5. 이렇게 된 거네. 따라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x 빼기 2분의 1에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2만 남지. 그래서 여기 뭐가 남고 2분의 5가 남고 더하기 얼마? 2가 딱 됐지. 표준형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는 x분의 얼마를 2분의 5라는 기본형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괜찮겠어요? 그럼 이제 아까 했던 분석을 그대로 시작하면 돼요.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근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그 상태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자,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물론 나중에 이제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보세요.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딱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자, 잘 들어봐. 요거하고 비율을 써줘. 얼마야? 2. 오케이? 더하기 분모 그대로 써놓고 여기다가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거. 2분의 1이지. 넣어버려.
그럼 얼마 나와? 여기다가 딱 2분의 1 넣으면 1이니까 2분의 5 딱 튀어나오지. 그래서 폭 튀어나옵니다. 괜찮아요? 이 방법을 쓰실 수도 있어요. 완벽한 방법이에요, 수학적으로. 이거는 뭐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앞으로 우리는 주로 활용을 하긴 할 거예요. 자, 분모의 1차항의 개수를 1로 조정한다. 그 다음에 분자와 분모의 개수의 비율을 앞으로 뽑아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에다 뭘 대입한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딱 하시면 요 값을 항상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괜찮겠어요? 좋습니다. 요게 이제 분수함수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석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가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분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역함수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y 콜 x의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x자리에 y를 넣고 x자리에다가 y를 넣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문제 자체는 구하는 거는 어렵진 않을 건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익혀보려고 해요. 오케이? 분수함수 역함수 첫 번째 두 가지 볼게요. 표준형인 경우 표준형인 경우에는 표준형은 어떻게 생긴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 이렇게 생겨놓고 x 빼기 p의 제곱 p의 k의 더하기 q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걸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표준형에서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해봅시다. x자리에 뭘 넣어? y y자리에다가 x를 넣는 게 역함수 구하기잖아. 그러면 저걸 그냥 구하지 말고 아까처럼 아까 우리가 했던 그 형태로 바꿔버리. 요식이잖아. 저식하고 저식은 요식이야. x자리에다 y를 넣어. y자리에다 x를 넣어.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겠네? 그러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 그럼 y-p는 x 빼기 q분의 k에 그럼 요거 싹 지우고 오른쪽에다 더하기 p 이렇게 됐지. 역함수를 구했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져? p하고 q가 뭘 해? 자리를 싹 바꿔. p하고 q가 자리를 싹 바꿔. 그러니까 졸라 쉬운 거야. 얘의 역함수는 뭐다? y는 x 빼기 q에 k에 더하기 p더라. 이렇게. 그래서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뭐 하시면 된다? 표준형일 때는 p하고 q의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형의 역함수가 있습니다. 일반형도 역함수를 그냥 하면 돼. 원래는 뭐 하면 돼?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어서 예쁘게 정리하면 돼. 근데 그 매번 정리하기가 시간이 낭비니까 뭐 하자는 거야?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을 익혀보자는 것 뿐이야. 별거 아니야.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거고, 예전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외우려고 기를 쓰던 놈이라, 근데 그러다가 많이 피봤어. 외워. 알았죠? 자, 갑니다. 표준형은, 일반형은 뭐였죠? 생긴 게? ax 플러스 b분의 cx의 플러스 d. 요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요거는 공작공작 y에다가 x 넣고 x에다 y를 넣고 공작공작 대수자를 해서 y를 어쩌고 저쩌고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런 결과가 나와. 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y는 ax 빼기 c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요렇게 생긴 식이 등장을 해. 어떤 느낌인지 보여? 얘랑 얘가 계수가 서로 자리를 바꿔. 그러면서 마이너스를 달아.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얘도 이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가 돼. 요거 이제 뭐 푸는 방법? 기본적인 뭐 하는 방법? 역함수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일반형 방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처리하다 보면 되게 불편한 거 많거든요. 근데 딱 외워놓고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다시 표준형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PQ 자리 바꾸기. 그 다음 일반형에서 자리 바꾸는 거는 얘하고 둘이 B하고 C하고 둘이 자리를 바꾸는데 뭐 할 것? 부호를 바꿔줄 것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다?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하기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몇 가지 아주 독특한 주제가 몇 가지 있어. 첫 번째, 참고. 분수 함수인 줄 알았으나, 분수 함수가 아닌 꼴. 우리가 흔히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딱 이렇게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고? 분수함수의 일반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분수함수인 줄 알았어. 분모에가,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분수함수는 뭐라 그랬어? 어떤 놈을 분수함수라고 한다고? 분모에 뭐가 포함된 놈? 변수 포함된 놈을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부른다고. 근데 첫 번째, a가 0이야. 그럼 이게 분수함수야? 어휴, 아니지. a가 0이라면 분모에가 뭐가 날아가 버린 거야. 변수가 사라지면서 분모에 유효한 뭐가 없어? 변수가 없어. 그럼 더 이상 분수함수 아니지. 오케이?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봐봐. 분수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건 약분데 뭐 나와버려? 2만 남고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분수함수인 줄 알았는데 시양 뭔 새끼, 어떤 새끼야? 상수함수 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의역은 달라. 정의역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수함수인 줄 알았지만 쟤는 분수함수가 아닌 거네. 그럼 저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아? 비율이 같아야 되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만약에 A분의 C하고 B분의 D가 같잖아. 니는 이게 B로 보여? 자, 우리 연우야? 똑똑한, 이거 뭐야? D요. 그렇죠. 찍지만 않으면 내가 끝까지 우겨볼라 했는데. B분의 D입니다. A분의 C는 뭐? B분의 D. 그러니까 둘이 비율이 같다 버리면 약분이 돼버린다고.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버려. 분모의 변수 효과가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이때도 뭐가 돼? 분수함수가 아니야. 괜찮아요? 됐죠? 이때도 분수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얘가 분수함수가 될 조건. 건이라고 하면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가끔 문제가 튀어나와요. A가 뭐가 아니고요? 0이 아니고요. 오케이? A분의 C랑 B분의 달라요. 뭔가 이상한 거 눈치 못 챘어요? 저는 원래 D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은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바꿔드릴게요. 원래 저는 그렇게 써요. B분의 D. 자, A분의 C하고 B분의 D가 달라야 된다. 라는 게 뭐다? 저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일반형으로 생겨먹은 녀석이 뭐가 될 조건, 분수함수가 될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A분의 C하고 B분의 D가 같아버리면 뭐가 안 되는 거야. 분수함수가 아닌 다른 엉뚱한 함수가 돼버린다. 오케이?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맥시멈 1차분의 1차까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2차인 거 본 적 없어요. 그건 언제 가서 하시라. 미적분 가서 하시라. 오케이? 그 다음, 이게 수트도 아니야. 미적분 가야지. 합니다. 미분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인 경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차분의 1차만 했다고. 1차분의 상수? 1차분의 1차만 했다고. 근데 예전에 자주 나오던 그래퍼 이런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막 이런 함수들 다루는 방법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걸로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함수. 예전에 우리 때는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여러분 때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요거는요. x 더하기 표준형 바꾸듯이 딱 약분을 해주면 x분의 1 이렇게 등장을 해요. 맞죠? 괜찮아요? 그럼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상식상으로 알아두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분수함수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근선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다. 그래, 점근선만 찾아보자. 이 점근선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분모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0이 안 돼요. 여기 하나 있고. 자, 얘 0 될 수 있나? 얘 0 안 되지. 그 말은 y는 뭐하고 같아질 수 없어? x하고 같아질 수 없지. 그래서 y 콜 x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어.
y 코렉트. y하고 x하고는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럼 잘 봐. 점근선이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얘. 점근선이 x 이퀄 제로니까 무슨 축? x 이퀄 제로는 y축. 그 다음에 y 이퀄 x하고 요렇게 생긴 점근선과 요렇게 생긴 점근선을 가진 함수야.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생긴 그래프가 있긴 해. 근데 요거는 중요하진 않아. 지금은 어차피 나올 일은 없어. 근데 저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 정도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되는 경우 가끔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분수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저런 디테일들이 조금 추가되긴 하겠지만 기본 컨셉은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안 쉬려고 그랬는데